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1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6주차까지 저하고 강현철 교수님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입문 1 강좌에 대해서 통계적 추정, 구간 추정까지 제가 강의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2주 정도 그동안 내줬던 과제, 그리고 연수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복습시키고 또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2주 정도 그런 문제풀이와 특히 문제풀이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풀이 과정도 있지만 또 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강현철 교수님이 한 2주 정도 맡아서 강의를 같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9주차에서는 통계적 추정과 검증과 관련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워낙 중요한 단원이고 해서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특히 구간 추정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그 과정,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히 이해시키고요. 이해를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하고요. 그런 것 속에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표본, 샘플을 몇 개나 뽑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는 한 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주차, 10주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5월 19일이 되겠죠. 5월 19일 10주차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테이크홈 이그잼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공지하겠지만 19일 날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클래스룸에 문제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럼 그 문제를 보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은 5시간을 드릴 겁니다.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테이크홈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한다든지 또는 강의 파일을 참고한다든지 또는 다른 자료를 모두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올려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꼭 그 결과를 뭐 한글 파일로 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제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A4 용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파일로 해서 제출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통계적 추정까지의 과정을 5월 19일 중간 시험 오픈북 오픈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문제를 그 시간 내에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9주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지만 10주는 그런 중간시험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11주부터 다시 검정과 관련되는 그런 강의 내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간시험과 관련되는 건 다시 저와 강현철 교수님이 진행하는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 같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쪽을 보면요. 거기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는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말하죠. 그것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모수이기 때문에 알려질 수가 없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시그마를 얼마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럴 경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해보면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뮤에서 Z 2분의 알파 시그마 X바보다 크거나 같고 X바가 뮤 플러스 Z 2분의 알파 시그마 X바보다 작다라는 게 전체 1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0.05면 95%가 되죠. 그럴 때 시그마 X바라고 하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또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화살 표시와 마찬가지로 뮤를 가운데로 두고 x바를 양쪽으로 넘기면 바로 뮤에 대한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유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와 달리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하는데요.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죠. 분산이라는 시그마,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왜? 모수임으로 모르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시그마를 모를 경우는 T분포를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슬라이드 3 지금 T분포는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 S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값 대신에 T분포에 해당되는 T값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럴 때 자유도는 자료수 N-1이고요. 그 N의 값이 30보다 크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큰 표본 크기를 가질 경우는 T 대신에 Z값을 사용해도 값이 일치한다. 거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 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체값으로 표본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s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t를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뮤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맨 아랫줄에 나와 있다시피 뮤에 대한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t 값 자유도 n 루트 n분의 s입니다. 크거나 같다 뮤가 x바 플러스 t 값 루트 n분의 s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그 가정을 여러분들 뮤만 남기고 양쪽으로 넘겨주면 산수해 보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요. 특히 모분산 시그마를 아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대한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화학약품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표준 편차 시그마 21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이 공장에서 며칠간 50일간 생산량을 기록해 봤더니 그 기록한 것에 뽑은 것의 평균은 871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하루 생산량의 평균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앞서 유도한 식을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는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뮤,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 90% 신뢰 구간은 좌측 꼬리 5%, 우측 꼬리 5%에 해당되는 z값을 표로 찾아보면 1.645입니다. 그래서 뮤의 90% 신뢰 구간은 x바 대신에 871 마이너스 z값은 1.645 그 다음에 루트 n은 50일간이죠. 그래서 50분의 시그마 21 하면 신뢰 구간 하한이 나오고요. 871 더하기
1.645 곱하기 루트 n 50분의 시그마 21을 하면은 실내 구간 상한이 나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866.11톤에서 875.89톤 사이에 뮤가 있다라는 것을 뮤의 90% 실내 구간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예는요,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인데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요. 그리고 보통 시그마를 모르고 또 표본이 작은 표본, n이 작은 표본일 때 우리가 t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25명의 소비자에 대하여, 그럼 n 이꼬르 25입니다. 고객 만족도 지수 CSI를 조사했더니요, 25명한테 조사한 거예요. 뽑은 2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72.32는 뽑은 것의 평균 X바 이꼬르 72.32 이런 뜻이죠. 또 25명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S 이꼬르 11.6 이겁니다. 뽑은 것의 표준 편차 S 이꼬르 11.6입니다. 이럴 때 고객들이 서비스 만족도 평균,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1-알파 신뢰 구간은 T분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죠. 앞서 알려드린 겁니다. 뽑은 것의 평균, 즉 X바 마이너스 T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죠. 신뢰 구간 상하는 X바 플러스 T값 곱하기 루트 N분의 S죠. 네. 그래서 n 이꼬르 25이므로 자유도가 n 빼기 1, 25 빼기 1 해서 24가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t분포로부터 그 경계값이 2.064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요. 자, x바 72.32 빼기 해당되는 t값 2.064 곱하기 루트 n, n이 25죠. 분의 s가 11.6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은 72.3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입니다. 잘못됐네요. 72.3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2.064 곱하기 루트 25분의 11.6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5는 n은 25고 s가 11.6이죠. 그걸 계산해 보면은 95% 뮤에 대한 신뢰관은 하한이 67.532가 나오고요. 상한이 77.108이 계산돼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평균이 아니라 이제 비율, P죠.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공 비율 또는 뭐 사망률, 찬성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x가 이항분포 시행수 n, 성공 확률 p를 따르죠. 그런데 그것이 n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죠. 분산은 np 1-p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규분포로 n이 충분히 큰 근사가 됩니다. 그럴 때 뽑은 것의 비율 p바 또는 p햇은 전체 n명 중에 성공 횟수 x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평균이 p고요. 분산이 n분의 p 1-p가 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z 값으로 바꿔보면 기존의 확률 변수 p 햇 또는 p바 마이너스 평균 p 나누기 분산 p 1-p 나누기 n의 루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거기 보고 왼쪽 2분의 알파 z값, 오른쪽 2분의 알파 z값,
그리고 zet을 갖다가 p(p) 나누기 루트 n분의 p(1-p'을 두고 그걸 유도해서 p를 여러분들 p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여러분들 유도를 해보면 거기 p z 값 루트 n분의 p(1-p'이 실내 구간 하한이 되고요. 크거나 같다 p죠. 거기 햇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작거나 같다 p 플러스 z 값 루트 n분의 p(1-p) 이렇게 실내 구간 상한이 되는 거죠. 그것이 1-알파 퍼센트 즉 실내 수준에 맞게 유도가 되는 그런 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되는 여러분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합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100명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N = 100입니다. 그중 55명, X가 55명입니다. A 학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대요. 근데 A 학생 지지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랬어요. N이 100명이니까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하고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뽑은 것의 비율 P hat 또는 P반은 N분의 X, 즉 100분의 55가 됩니다. 그래서 0.55가 되고요. 이에 관련되는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는요. 루트 n분의 p hat 1-p hat이죠. 그래서 0.5 곱하기 1-0.5 나누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5%에 해당되는 Z값은 1.96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A 학생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요. p hat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1-p hat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 hat 플러스 z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1-p hat이 되는 거죠. 즉 루트 n분의 p hat 1-p hat이 바로 뽑은 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라는 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p hat 대신에 0.5, z값 대신에 1.96, 그 다음에 PS에 대한 표준 오차를 집어넣고 계산하면요.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요. 45.25%, 즉 0.4525에서 0.6475 사이에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거 95% 확신해도 좋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을 모집단의 평균 뮤에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또 모듈 P에 대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